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라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타들은 토트넘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은 이번 대회에서의 성적에 대해서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트넘은 제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렌팀은 토트넘의 아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팀입니다. 지난번의 시즌에 팀을 이끌게 되었던 은존지 카마빈가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나긴 하였지만 산타마리아 타이트 선수가 중원에서 나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라보르드가 공격전에 새롭게 합류가 된 것입니다. 벨기에 국대에서의 후반전의 교체로 제일 먼저 나서게 되는 보쿠 선수는 최전방에서 이선을 휘젓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렌팀은 휴식기를 전후를 한 다음에 랭스 앙제 등에서 잇따라서 무득점에 패배를 당하게 되는 등 흐름에 있어선 좋지 않는 곳입니다. 홈 2점을 살릴 수 있고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의도를 한 대로 승부가 풀릴지에 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리그앙 위를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고 로젠볼이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두 경기에서 각각 3대1, 2대0으로 이기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낭트와 열게 된 홈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이기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스타들은 토트넘에 있어서 최근의 리그 두 경기에서의 랭스 앙제 각각 0대2로 지게 되었으며 두 경기 중에서 사실점을 하게 되었고 득점은 없는 편입니다. 좋지 않았던 흐름 속에서 상대방 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렌팀이 토트넘 호스퍼와 2021에서 2022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렌은 지난번의 시즌 엄청난 모습으로 팬들에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가면 갈수록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력 우위를 가져간다면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3개의 경기 중에서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끌고 가긴 하였지만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세에 놓아지게 되었고 챔프 예선이 끝나고 난 뒤 일정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올라갔던 경기력도 최근에는 다시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도 가능할 곳입니다. 최근까지의 렌팀이 보여주게 된 흐름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토트넘 팀 역시나 공수의 전반에서의 완벽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며 물고 물려버리는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홈 2점에 걸어볼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들은 토트넘 축구에 있어서 토트넘이 흐름에 대해서 잘 주도를 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의 흐름을 따지고 보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역습의 틈을 드러내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접전의 양성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핸디캡에 있어서 조건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팀은 지금 현재의 주말에 열리는 런던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첼시팀과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중 렌 원정에서는 힘을 빼버린 후에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호이비에르, 케인, 알리 등 주축하는 선수들보다 브리안 힐, 운동벨, 벤 데이비스 등에 있어서 피치를 밟아버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이어 선수의 부상이 있는 수비진에서는 첼시전에서 결장하게 되는 탄강가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승리에 대해서는 렌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토트넘 팀은 첼시와의 울버햄튼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려운 일정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굳이 원정에서 무리를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리그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였던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경기에 나서게 될 텐데 렌의 파상 공세를 당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스타들은 토트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 있어서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으로 8월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긴 하였지만 9월의 첫 번째의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는 무려 3골 차이로 완패를 당하게 되었으며 해리 케인 선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의 대표팀 소수로 차출이 되었다가 근육을 다친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팰리스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 있어서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열리게 되는 경기는 원정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 팀은 경기력에 있어서 기복이 굉장히 큰 편으로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정말 많이 있으며 비시즌의 동안에서도 호비에르 등 전력적인 보강을 한 곳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돌아와서 엄청나게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리 케인의 이적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강을 많이 한 상태이기도 하고 누누 산투 감독님이 부임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변화도 생겼습니다. 확실하게 이전보다는 공격적으로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들은 토트넘 축구 잘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두 번째 경기는 레스터 나폴리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스터 팀은 이번 시즌에 있어서 유로파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리 팀은 시즌의 초반 경기력에 있어서 올라와 있는 중이며 지난번의 시즌에 있어 유로파 32강에서는 슬라비아 프라하에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하게 되었고 리그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만 버티게 된다는 면도 보이긴 하였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유로파에서 더 집중을 하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3번의 경기에서 이번에 패배를 당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팀의 분위기에 있어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승리는 무조건 필요한 법입니다. 이에 아나초 메디슨 바디 선수들의 공격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버틀랜드 카스타뉴 선수들은 측면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맨시티를 상대로 하여서 나름대로의 집중력을 선보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고비를 넘기지는 못하면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갖게 되는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집중하는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스터 나폴리에 있어서 지난번의 시즌은 마지막이 굉장히 좋지 않았으며 챔스의 진출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즌에 대해서 아쉬움을 삼키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직력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보여지고 제이미 바디 건재를 하다가 7월이 이적을 하면서 수비에 대한 사항이 다소 불안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스턴 빌라에 패배를 하면서 아쉬움을 삼켰으며 조직력에 있어서 이걸 잡아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직력에 따라가기에 경기계 주도권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나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말 유벤투스를 잡고 난 후에 밀란 로마와 같이 세리에 공동적인 선두권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밀란을 제외시키고 리그에서 최소의 실점을 기록하게 된 팀인데 쿨리발리 마뇰라스 최후방의 수비적인 라인에 있어서 무리 셀 틈이 없어서 지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부상을 당하게 되었던 지엘린스키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 중원에서는 풀럼에서 임대로 영입을 하게 된 안기사 타이트하게 수비력으로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로 20의 이태리의 우승 주역인데 로사노 오시멘 인신의 선수입니다. 레스터 나폴리 축구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유베를 상대로 하여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서 기세에 올리게 된 이곳의 자신감에 있어서도 한층 커져버린 상태입니다. 신중하게 원정의 승부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돌파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려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시다. 이곳은 최근에 기세를 타게 된 부분에 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힘을 따지고 보게 된다면 당연히 레스터 팀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세요. 지금까지의 흐름이 좋지 않는 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게 된다면 강팀적인 이미지가 강하긴 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원정의 경기력에 있어서 형편이 없이 흘러가면서 아쉬움을 삼키기도 하였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 시즌을 하는 동안 전력적으로 보강을 하였고 반전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고 출발이 좋은 상황이라는 점이며 지난번의 시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 변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보게 되면 살아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레스터 나폴리 이 두 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에 대해서는 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수비를 깰 수 있는 이에아나초 그리고 결정력에 있어서 바디가 계속해서 기회를 노릴 것 같습니다. 안기사 루이스 선수가 포백을 보호를 할 수비진을 넘겨버리기 힘이 들고 하지만 역시 주요 공격적인 루트인 측면에서의 벨기에의 국대 윙백 카스타뉴 선수가 나설 곳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레스터 맨디 포란 저스틴 선수들이 쉬고 있으며 이 선수들은 장기적인 부상 자원들이기도 합니다. 나폴리의 팀은 굴람 알렉시스 로보카 인신피 엠메 선수 등이십니다.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인신내의 이탈에 대해서는 결코 가벼운 문제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꽤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흐름이 이번 시즌에 있어서 정말 좋은 상황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며 최근에는 유벤투스 팀을 2대1로 잡기도 하였습니다.
레스터는 강한 팀이며 지난 라운드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하여서 0대1로 패배를 하긴 하였지만 공수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안정적인 팀이기도 합니다. 레스터 나폴리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를 주신 후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